그리고 수확 건조를 보시면 수확 잘 하시고 계시나요? 수확은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봉사가 수확을 제일 잘해요. 만져보고 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여기는 다 집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깨 쪽에 다 익지 않은 것들 걔네들이 그냥 막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추는 수확을 하실 때 중간이나 중상부가 말랑말랑할 때 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과종으로 가면서 중간보다 좀 밑에까지도 좀 말랑말랑할 때 따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고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일에서 50일 정도 수정하고 나서 좋다고 수확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고추는 수확을 늦게 하시면 아스타 값이라고 해서 고추 색태나 맛이 좋아집니다. 단 고추 모양이 안 좋아요. 너무 마를 때까지 내비두면. 건고추로 말렸을 때 이 밑에 끝이 짜글짜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고추로 파시는 분들은 적게 수확하시는 게 좋고 그 빻아서 파시는 분들은 조금 수확 시기를 조금 늦춰서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수확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품질적으로는 좋습니다. 색깔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꽁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꼭지가 있고 꼭지가 없고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꽁무를 따실 때는 고추를 따서 꼭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딸 때 꼭지를 아예 따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꼭지만 달려 있어요, 꼬치에. 근데 내가 만약에 비가 와서 일찍 수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후숙을 시켜야 돼야 하시는 분들은 꼭지를 같이 따셔야 됩니다. 꼭지를 같이 따서 하루 이틀 좀 그늘진 데 이렇게 놔서 후숙을 시키시고 말리시고 세척을 하시고 꼭지를 제거하시고 뭐 건조를 하시고 꼭지를 제거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후숙을 하시는 경우는. 그리고 할 때 경미하게 상처가 나요. 그러면은 세척을 하고 나서 건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희나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방법은 온도를 좀 낮게 해줘서 이 수분이 급격하게 타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죠? 얘네 기계 파는 애들만 알아요. 회사마다 다 틀려요, 특성이. 그리고 이 기계마다 넣는 양이 틀립니다. 만약에 200kg만 넣어야 된다는데 농가들이 어떻게 200kg만 넣어요? 밀리면 막 집어넣죠. 그렇기 때문에 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학술적으로는 60도 이상을 올려서 유해 미생물들을 사멸을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온에서 건조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좀 색깔을 좋게 잘 건조를 하시는 분들은 저온 건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50도에서 55도로 좀 48시간 정도, 36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저온 건조로 쭉 가시거나 아니면 변온 처리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품질 좋게 하시는 분들은 저온 처리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꼭지 희나리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너무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하시는 게 좀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거기 고추를요. 네. 4번 따고 이렇게 끝나면 그때까지 고추 없었는데 뭐 5번 따고 이제 끊을 때 되면 고추가 껍질이 얇고 씨가 많이 들어간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쓰고 계세요? 아, 대책이라고 하면은 계속 큰 걸 원하시는 건가요? 네, 끊을 때는 이제 뭐 고추가 껍질이 얇고 씨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 고추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시려면은 아까도 다 말씀드린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환경적인 게 제일 커요. 근데 환경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물 관리랑 비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고추를 4년까지 키워봤거든요. 근데 2, 3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다가 3, 4년 되면 애들이 쪼만해져요. 그리고 많이 안 달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노화가 된 거거든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불량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관리랑 양분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미까지 따시는 건 욕심이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보충을 내가 좀 더 키우거나 열매를 잘 달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그 물과 양분을 다 끝났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Y자형 지주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자형이 있고 Y자형이 있고 수평망 재배가 있습니다. 가장 수확량이 높은 거는 수평망 재배가 수확량이 가장 높아요. 일자형보다는 Y자형보다는 수평망이 가장 수확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고추가 이렇게 정화가 있죠. 계속 깎아 홀쳐매게 되면 정화만 쭉쭉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고추가 2, 4, 8, 16, 30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상적으로 다 크고 나서 뽑아서 보면 2, 4, 8, 16, 32번까지 제대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때는 정화가 올라가면서 고추 하나 달리고 정화가 올라가면서 고추 하나 달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Y자형은 얘네를 이렇게 눕혀줌으로써 이 정화를 좀 어느 정도 타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광투과량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 한없이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수확할 수 있는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셨을 때 적심을 해서 밑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적심을 하면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래쪽에서 같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 얘기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고추가 키가 큰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둘 다 틀렸어요. 고추 마디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키가 이만큼 컸는데 10마디밖에 안 나왔다. 근데 키가 요만한 20마디가 나왔다. 이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고추 마디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마디를 길이가 조절을 하기는 어렵죠.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길이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길이로. 그래서 이 전체 높이에서 나눠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마디를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그 관주 하시는 거 그리고 칼슘제 연면십이라든가 단단하게 키우시는 거 환경 조건 만들어 주시는 거 거기서 또 하나가 초반에 고추 열매를 안 떨어뜨려야 돼요. 초반에. 가끔 보면 하우스라든가 노지에서 초반에 아래 고추들을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개씩. 그거 떨어지면 쫙 치고 올라갑니다. 걔네들을 안 떨어뜨려야 돼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칼슘으로 조절을 해요. 칼슘으로 좀 조절을 해서 얘를 영양생장에서 생직생장으로 계속 머물 수 있게끔 계속 칼슘으로다가 조절을 하죠. 지산칼슘이랑 칼슘이랑. 그래서 계속 마디마다 고추가 많이 달려야 비료를 계속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도장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욱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스 피해 같은 경우는 강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가스 피해가 또 천차만별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성에서 가스 피해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석회 포화액을 관주해 주시면 pH를 어느 정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얘가 좀 깨나요. 그때 관리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는 없지만 알칼리성에 있는 토양에서는 가스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질산으로다가 산도를 낮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가스 피해를 좀 막으실 수가 있다. pH에 따라서 증상이 더 발현되는 게 천차만별이고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요소 잘못 줘갖고 가스 피해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까지만 하고 4시 반에는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3시간, 네, 4시 반. 더 할까요? 4시 반까지만. 괜찮으시죠? 네. 부직포 막덕기 재배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닐 터널 재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수십 년 됐죠. 충남권에서는 비닐 터널을 많이 하고요. 경북 지역, 특히 영양 지역에서는 부직포 막덕기 재배를 해서 일라이트 부직포로 합니다. 그래서 16g짜리, 18g짜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람수가 높을수록 더 두꺼워요. 그런데 추운 지역에서는 뭐 20g까지도 쓰는데 16이나 18 정도로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고추를 기존 심는 방식에서 활대를 다 꼽습니다. 그리고 줄을 매서 심고 나서 바로 부직포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심는 시기를 굉장히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터널 하우스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더 빠를 수도 있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월 첫째 주에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무직포 막덕기로 해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땡겼습니다. 몇몇 분들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설프게 그냥 빨리 심는 게 아니고 기상예보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부직포 재배를 하시면 얼떨게 빨리 정식을 하고 좀 더 빨리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줄 재배를 하느냐 1줄 재배를 하는데 1줄 재배를 하는 게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수확이 더 편해요. 2줄 재배는 여기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수확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줄 재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점적 테이프는 무조건 깔아야 돼요. 이거 안 깔면 안 돼요. 점적 테이프 무조건 깔고 기존에 재배하는 방식보다도 좀 더 넓게 하시는 게 좋거나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영양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고추를 할 때를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고추를 이렇게 심어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추를 심고 바로 덮습니다. 부직포를.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유의하셔야 되느냐? 사전에 살충제랑 제초제랑 살균제는 한 번 정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 토양에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양에 처리하고 망을 쌓고 거기 점적 테이프를 깔고 비닐을 씌우죠. 그리고 고추를 심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살충제를 치고 바로 부직포를 덮어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끝내질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월등하게 앞당길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 벗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심는 건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심으실 수가 있고 벗기는 거는 6월 상순 정도에 벗기시면 돼요. 고추가 이 대가리가 부직포에 살짝 꼬꾸라질 때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게 5월 하순이면 5월 하순에 벗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5월 하순에 남들은 끼케야 3화방 올라올 때 얘는 이미 5, 6화방 올라와 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확 시기를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따고. 근데 그때 단점들은 이런 비용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경영학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망까지 씌워서 이 안에서 잘 유인될 수 있게끔 이제 해주시는 거고요. 단점들은 뭐가 있냐면 다 장점이고요. 단점들은 이제 뭐 쓰러짐 증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 갔냐. 이제 줄기가 너무 꼬꾸라지는 경우. 어느 정도 쓰기는 하는데 많이 꼬꾸라지는 경우. 그리고 얘네가 이제 포기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넓게 심었거나 약한 묘를 심었을 때. 그리고 해충 방제가 전혀 안 돼 있을 때는 병해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설프게 구멍을 내놓으면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벗겨서 다시 한번 써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차라리 저는 싼 거를 사서 그냥 찢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여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형식인 거죠. 청주에 권혁중 대표님도 많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괜찮긴 한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소득이 많이 올라갑니다. 수확을 많이 해요.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실패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너무 대면적보다는 한 300평에서 600평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게 그 옆에 이거 어떻게 씌워 흙을 이랬을 때 중간중간에 삽으로 덮어주시고 배토기로다가 쫙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 해충 피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다분지 재배라고 아세요? 다분지 재배가 뭐냐면 기존의 분지 재배는 고추를 심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먹는 거고요. 다분지는 위에 정화를 칩니다. 이 위에를 적심을 해버려가지고 밑에 나오는 순을 4개를 받는 거예요. 다분지 재배라고 해서 이렇게 그럼 4, 8, 16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배를 하시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육묘일수를 더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을 치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식거리를 더 멀리 하셔야 돼요. 크게. 그리고 양분과 비분 관리를 좀 더 2배까지는 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애기 뭐 어른 엄지손가락 한 2-3배 정도 되게까지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랩이 요거예요. 롤 트랩이 이런 거 설치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방류 교미교란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설치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설치해서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이 계산해서 유기농으로 20년 동안 하신 안강진 씨인데, 이분은 헛골에다가 토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보리를 뿌려요. 청보리를 뿌려서 나중에 크면 하고 현상으로 죽기도 하고, 여기 옆에 이게 다 이제 예초기로 치고, 그래서 특이사항으로는 토종고추를 쓰십니다. 그래서 뭐 수비초, 수미향 이런 것들을 하시고 접목 재배를 해요. 그래서 묘가 2개예요. 그래서 대목에다가 접수를 해서 하고 50공 포트로도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유기농 고추 한 근에 25,000원 파는데 토종고추는 3만 원인가 팔아요. 그래도 굉장히 판매를 잘하죠. 100% 직거래로다가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도 말씀드리고요. 이분은 토양 관리하실 때 고추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안에서 다 로타리 치고 미생물 센터에서 일주일에 1-2번씩 받아다가 계속 관주해 주시면서 토양 관리를 계속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작의 피해가 전혀 없고,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좀 늘고 있다. 단 친환경을 유기농을 하시니까 해충 방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드릴 거는, 앞으로는 이상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관수. 관수를 할 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영양관리까지 같이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는 시기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기술을 갖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옮길 수 있는 저런 막덕기 재배라든가 이런 방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 같은 거를 치실 때 양량을 아끼시겠다고 너무 적게 치지 마시고 흠뻑 주시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